안녕하세요. 정보박사 김광쌤입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실기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계산 작업 파트이고 당락의 영향 요소가 가장 큰 부분입니다. 2025년 상시 2회 기출문제 계산 작업 파트만 5문제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하단에 설명 부분에 문제지와 실습 파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주소 올려드릴 테니까 다운받으셔서 영상으로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실습 파일 열었을 때 계산 작업 시트에 표가 5개가 주어져 있는데요. 큰 표가 1개가 주어지는 문제 유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2025년 상시 1회로 풀이해드린 문제 유형에 해당 큰 표가 하나로 제시되어진 문제로 풀이를 해드렸습니다. 자, 표 1을 바탕으로 출제되어진 문제 1번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문제의 구성 자체는 5문제로 배점은 8점으로 해서 40점 차지합니다. 실기 합격 점수는 70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계산 작업 5문제를 모두 포기하면 마이너스 40점이라서 합격 점수가 60점밖에 득점할 수가 없어서 100% 불합격입니다. 그래서 계산 작업 문제는 5문제 중에 2문제 이상은 푸셔야지만 합격 점수 득점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문제 구성은 일반적으로는 세로로 비워져 있는 문제 3문제 그리고 빈 셀이 1개 제시되어진 문제가 2문제 나오는 편입니다. 난이도 어려운 거 하나, 중간 난이도 둘, 쉬운 난이도 둘로 구성되어지니까 중하 문제를 공략하셔서 득점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함수 문제 세로로 길쭉한 문제 구성은 다시 또 if 판정하는 거 반드시 출제가 되고요. if 함수 그리고 기준표 참조하는 vlookup 함수 또는 hlookup 둘 중에 하나가 꼭 나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회차 같은 경우에는 기준표가 제시되지 않은 문제 유형으로 4번 문제 제시되어지니까 새로운 유형으로 익혀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순차적으로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지와 실습 파일 배치를 이렇게 제가 보기 쉽게 배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입니다. 표 1 성적평가라는 입력 데이터가 주어져 있는데 국어와 영어 과목 2과목의 성적이 모두 A이면 최우수로 판정을 하고 국어와 영어 2과목 모두 A이면 최우수, 한 과목만 A이면 우수,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셋 중에 하나로 판정하라. 최우수, 우수, 공백 중에 하나로 판정하라. 세부 조건 if와 and, or와 세 개 함수 모두 사용하라. 자주 접하는 문제 유형이에요. 근데 이제 막상 시험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반응이시냐면 if and or와 자주 풀었던 건데 근데 막상 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조합식을 조건식을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가 막막하더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if 함수 세로 길쭉 문제 반드시 나오는데 어떻게 푸냐면은 먼저 첫 번째 셀 클릭한 다음에 이꼴 입력하시고 if부터 입력합니다. if 괄호 열기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fx 눌러서 함수인수 대화상자 참조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fx 이렇게 누르게 되면 함수인수 대화상자 실행되면서 if 함수에 대한 사용법을 안내를 합니다. 이 중에 첫 번째 로직 컨버터 테스트가 조건식인데 판정될 값이나 식을 입력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건식을 문제 요구사항을 순차적으로 충족시킵니다. 순차적으로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자, 첫 번째 국어와 영어 2과목 모두 A이냐? 라고 묻고 있거든요. 조건 2개 국어가 A, 영어가 A 이 2개 모두 만족 AND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AND 입력 이렇게 AND 하시고 괄호 열기 그리고 AND 함수에 대한 사용법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직접 입력하셔도 되는데 수식 입력줄에서 AND를 클릭을 하게 되면 AND 함수인수 대화상자로 이렇게 함수인수 대화상자가 바뀝니다. 여기에 첫 번째 조건으로서 순서상으로 국어 점수가 A이냐 같은 행에 있는 국어가 입력된 셀을 클릭한 다음에 비교 연산자 같아 이퀄입니다.
그리고 문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상따옴표로 묶어줘야 돼요. 그래서 A 요렇게 같은 행에 있는 해당 국어 점수 셀인 B3셀의 입력값이 A이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행에 있는 영어 점수 셀 클릭한 다음에 그 값이 A이냐 이렇게. 그러면 국어와 영어가 모두 A이는지 라고 판정이 되어지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현재 둘 다 A가 아니라서 폴스로 판정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국어와 영어가 두 과목 모두 A인지 라고 하는 조건식은 끝났고요. 이 if를 클릭을 합니다. if를 클릭해서 해당 판정의 결과가 true로 판정이 되어지는 경우에는 실행할 실행값 최우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value 언더바 if 언더바 true에다가 여기다가 최우수라고 입력을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실행하는 실행값이 한 개인 경우에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값을 입력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다시 쪼개지고 있어요. 조건이 한 과목이 A이면, 그러니까 두 과목 모두 A가 아닌 경우에 다시 한 과목만 A이면 우수로 판정해. if 함수 사용해야 되는데, 직접적으로 여기 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작성한 이 if and 함수식 조합을 복사를 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한 다음에 수정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블록 지정한 다음에 컨트롤 C, 여기다가 컨트롤 V 붙여넣기 이렇게 하셔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복사, 여기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바로가 메뉴에 붙여넣기 하셔도 돼요. 자, 붙여넣기 되어진 if를 클릭합니다. 붙여넣기 되어진 이 if를 클릭합니다. if 클릭. 자, 조건은 이번에는 두 과목 모두 A로 지금 현재 작성된 AND 함수식의 조건식인데 수정해야 돼요. 한 과목만 A이면 우수로 해. 여기다가 AND 대신에 OR로 바꿉니다. OR 함수는 두 개 이상의 조건식 중에 한 개만 만족해도 OK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OK. OR로 바꾸고요. 자, 그 경우에 실행할 판정의 결과는 우수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빈 공백은 상따옴표 묶음. 요렇게 수정해서 완성을 하시는 게 빠릅니다. 자, 첫 번째 1번 문제풀이 끝났고요. 네, 여기서 확인 이렇게 눌러주면은 판정 결과가 구해졌는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반드시 요 함수식 채워줘야 돼요. 밑으로. 채우는 쉬운 방법은 이 자동 채워 핸들을 더블 클릭 이렇게 하셔가지고 밑으로 쫙 채우셔서 D11까지 판정 결과가 완성되면 되겠습니다. 1번 풀이 끝났고요. 다음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은 표 2 대상으로 세미나 출석표라는 표가 제시되어져 있는데, 참석자별로 3일간 모두 출석이면 A로, 2일 출석이면 B로, 1일 출석이면 C로 출석 성적에 표시하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자 후 count A 함수 모두 사용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2, 3세를 선택하시고요. 순서대로 합니다. choose count A 조합식으로 equal choose부터 CHO 이렇게 입력하면 추천함수 choose밖에 안 떠요. 그러면 이 추천함수를 더블클릭 따닥 하게 되면 CHOS 갈로 열기까지 완성되어지면, 추잠수에 대한 사용법이 아직 익숙치 않으면 FX 눌러가지고 추잠수에 대한 함수인수 대화상자 참조해서 풀이해도 됩니다. 첫 번째 함수인수 인덱스 언더바 NUM 부분에다가는 인수의 위치를 지정하는 인덱스 언더바 숫자값 입력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단에 문제에서 count A 함수 사용해 여기다가 count A 관로 열기. count A는 대상 셀의 입력값이 빈 공백이 아닌 셀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예요. 네, 해당 count A 함수 이거 클릭해 보면 해당 설명이 범위에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를 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하나 1월 15일, 16일, 17일 각각 입력해도 되지만 연속적으로 마우스로 value 1에다가 입력란 클릭한 다음에 배현정에 1월 15일부터 1월 17일까지 범위 영역 블록 잡아가지고요. 네, 요렇게 세 개 셀의 대상으로 비어있는 셀이 아닌 개수를 구하라. 요렇게 하니까 배현정은 3일 모두 다 출석했어요. 그래서 3이라고 보여졌습니다. 자, 이 단계에서 이제 마무리로 choose를 클릭을 합니다. choose를 클릭하게 되면 추자 함수 인수 대화상자 인덱스 언더바 NUM의 값이 1일 때 실행할 값을 value 1에다가 3일 모두 출석이면 A, 해당 값이 3이면 A, 여기다가 A 잘못했고요.
여기 1일 때 실행할 값이 value 1입니다. 1일 출석인 경우에는 C, 이건 C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일 출석인 경우에는 B, 3일 모두 출석인 경우에는 A, 이렇게 하셔야 돼요. CBA, 이렇게 CBA 이렇게 입력하시고 확인 누르면 해당 배현정은 3일 출석이 있기 때문에 네, A, 그리고 요 자동차 맨들 요 점을 더블 클릭 따닥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김민결은 1월 15일 하루만 출석이 있기 때문에 C 이렇게 판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표3을 대상으로 풀이하겠습니다. 연차일수 표가 제시되어져 있는데 이 문제가 복잡도가 조금 있어요. 문제 구성이 어려운 거 하나, 중간 난이도 둘, 쉬운 거 둘 이렇게 구성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4번과 근무 지역을 이용하여 연차일수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연차일수는 올해 연도에다가 입사 연도를 빼서 구하고 조건이 4가지 세부 조건 주어져 있어요. 순차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연차일수 올해 연도에다가 입사 연도를 빼서 구해. 세부 조건을 보면 네, 적용 함수는 if, today, year, mid 함수 모두 사용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D, 15셀 선택한 다음에 소식은 equal 입력하시고요. 먼저 올해 연도를 주어진 함수 목록 중에 today하고 year 이용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를 구하는 함수는 year 함수고요. 오늘 날짜 구하는 함수는 today 함수예요. 그래서 year 갈로 여기다 today. today 함수는 함수 인수가 없어요. 갈로 꾸름이 해주고 갈로 닫기 이렇게 하게 되면 오늘 날짜에 대한 연도가 구했습니다. 그래서 엔터키를 딱 눌러보게 되면 네, 오늘 날짜의 연도 이렇게 2025 구해졌어요. 자, 올해 연도 구했고요. 여기다 여기다가 네, 마이너스 입사 연도를 입사 연도는 밑에 세부 조건에서 같은 행에 있는 4번 사원번호의 세 번째, 네 번째 두 글자를 추출해서 2000을 더해서 계산하라 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네. 자, 4번 문자열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두 글자 뽑아내는 부분은 mid 함수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mid 사용할 텐데 mid로 구해진 값에다가 더하기 2000 한 다음에 빼게끔 이렇게 되니까 우선 네, 계산되게끔 괄호 꾸러미로 묶어줍니다. 괄호 mid 괄호 열고 mid 함수에 대한 사용법이 익숙치 않으면 2단계에서 fx 누르면 해당 mid 함수에 대한 도움말 뜨는데 대상 텍스트는 같은 행에 있는 사원번호 입력셀 4번 그리고 해당 문자열에서 추출할 시작 위치는 세 번째부터 시작해서 세 번째, 네 번째 두 글자 뽑아 추출할 문자 개수는 2 이렇게 mid 함수 완성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끝이 아니단 말이에요. 네, 확인 누르면 안 되고 요 위에 단에다가 여기다 해도 되긴 한데 요 위에 단에다가 플러스 2000까지 해주고 갈로 닫기 요렇게 네, 마무리할게요. 플러스 2000 갈로 닫기 네, 요렇게 한 다음에 확인 눌러주게 되면 올해 연도에서 입사 연도를 뺀 값이 구해져요. 올해 연도에서 뺀 4번의 세 번째, 네 번째 두 글자 뽑은 값에다가 2000을 더해서 여기서는 이제 아까 05였기 때문에 2005 네, 2025에다가 2005를 빼니까 2000 빼니까 20이라고 구해진 거예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 있어요. 조건이. 세 번째 조건으로 구해진 연차 일수는 근무 지역이 서울이면 3일을 추가 더해주고 그 외에는 8일을 추가해주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또 판정이니까 끝에다가 여기다가 해도 되고 끝에다가 플러스 if 함수 추가 네, 해줍니다. if 함수에 대한 함수인수 대하상자 fx 누르면 네, 조건식인데 순차적으로 근무지역이 서울인지 네, 따져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같은 행에 있는 근무지역 지금 현재 네, 입력되어진 문자열이 많아가지고 가려져 있는데 C15셀이 해당 정공주 사원의 근무지역이 입력된 셀이에요. 그래서 요거 마우스로 이렇게 선택이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선택 이렇게 하셔도 되고 직접 선택이 힘들면 입력하셔도 돼요. 네, 정공주의 근무지역이 입력된 셀 클릭하니까 C5 입력값이 서울이야? 이꼴
쌍따옴표 서울 쌍따옴이 닫기 이렇게 이꼴 서울이야? 서울이면 얼마를 더하라? 3일을 더하고 서울이 아닌 경우는 문제에서 8일을 더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 4개의 함수식의 복합 문제로 난이도가 좀 있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네, 차근차근 단계별 요 연습에 가셔서 마무리 이렇게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확인 이렇게 누르게 되면 아까 20이었는데 건무지역이 서울이라서 3일이 추가되어서 23일이 된 거예요. 요거도 마찬가지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해당 연차일수, 전공주의 연차일수 구한 해당 셀 자동체면들을 더블 클릭 이렇게 하셔서 저 밑에까지 자동으로 채우면 되겠습니다. 박종철까지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요 문제가 복잡되고 좀 있기 때문에 상문제로 분류를 할 수 있겠고요. 다음 네 번째 표사 바탕으로 네 번째 풀이할게요. 자, 표 4에서 사원별 판매 실적이 입력되어 있는데 부서별 부서명이 영업 1팀인 사원들 중에 판매 실적이 가장 높은 사원명을 구하라 이렇게 요구되어져 있습니다. 조건에 제시되어진 함수는 vlookup과 dmax인데 일반적으로 vlookup 함수가 제시되어진 경우에는 옆에 기준표가 이렇게 제시된 상태로 참조하는 형태로 물어지는데 난이도를 조금 높이는 측면에서 여기서는 기준표를 제시하지 않고 입력된 데이터 내의 범위를 참조해서 구하는 문제로 약간 응용 문제예요. 네, 요 문제용으로도 출제가 됩니다. 점차적인 일반 반응은 시험 보시는 분들의 일반 반응은 커말 2급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상시 언제든지 시험을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시험 운영이 되다 보니까 기출문제 유출이 많이 되죠. 문제 언행의 문제 수가 적으면 합격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신규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추가되어지고 또 응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난이도가 좀 높아지는 것 같다 일반적으로 반응하시거든요. 자, 요 유형 풀이는 어떻게 하느냐면 보세요. 부서명이 영업 1팀인 사원들 중에 판매 실적이 가장 높은 우선 판매 실적 점수를 먼저 뽑아냅니다. 뭘로요? dmax로. 그 점수의 판매 실적을 가지는 사원이 누구야? 를 최종적으로 vlookup으로 구할 거고. 단계적인 측면에서는 마지막에 구하는 함수식은 vlookup이고요. vlookup 안에서요. vlookup 안에서 차별 대상 판매 실적을 dmax로 구할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equal vl 하면 vlookup 추천 더블 클릭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fx 누르면 vlookup 함수의 함수인수 대화상자가 실행되는데 조회할 값에다가 여기다가 dmax를 사용합니다. dmax 갈로 열기 한 다음에 수식 입력줄에 dmax를 클릭하게 되면 dmax 함수인수 대화상대로 바뀌어요. 여기에 데이터베이스 범위 영역은 해당 입력 데이터 전체 선택해도 상관은 없어요. 데이터베이스는 근데 기준이 되어지는 게 필드명이니까 머리글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범위만 선택하겠다. 부서명하고 판매 실적까지 이렇게만 선택하셔도 돼요. 요 범위. 근데 전체를 선택해도 상관없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D로 시작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데이터베이스 범위 영역은 표 전체에 선택해 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계산 필드 dmax는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 중에 제일 큰 값을 구하라는 함수인데 문제에서 제일 큰 값 구하라고 하는 대상 자체는 뭐냐면 판매 실적이 가장 높은 그래서 계산 필드는 입력량 클릭한 다음에 대상인 판매 실적 필드명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어 부분은 조건인데 조건은 부서명의 영업 1팀인 사람. 그래서 크라이테리어 입력량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로요. 부서명 영업 1팀 해당 기준이 밑에 입력된 형태로 출제가 돼요. 이렇게 블록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명이 영업 1팀 3명인데 그 3명의 판매 실적 635, 748, 645 중에 제일 큰 값은 748이죠. 그래서 748 이렇게 구해진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라
부서명의 영업 1팀인 판매 실적의 제일 큰 값을 뽑았어요. 748이라고 이렇게 뽑았어요. 자, 요 단계에서 VLOOKUP을 클릭합니다. VLOOKUP 클릭. VLOOKUP 함수의 찾을 값은 748이에요. 영업 1팀 판매 실적 제일 큰 값. 그리고 테이블 언더바 어레이 입력란에 찾고자 하는 대상 값이 포함된 열을 선택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 테이블 언더바 어레이에서는 찾고자 하는 값은 748 판매 실적 점수예요. 그러면 판매 실적 점수를 범위 영역에 포함시키는데 첫 번째 열에 판매 실적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판매 실적 머리글부터 선택해도 되지만 어차피 찾을 대상은 해당 내용이니까 여기 이민서의 판매 실적부터 사업명 끝까지 김연아까지 이렇게 범위 지정을 합니다. 자, 선택한 범위 영역의 첫 번째 열에서 748을 찾아 쭉 가서 748 찾았어. 찾았으면 현재 선택한 범위 영역 내에 748에 포함되어서 있는 행을 뽑아와요. 요렇게 요 행을 뽑았어요. 뽑아진 행 중에 몇 번째 열의 값을 가지고 올 거야? 저희는 사업명을 뽑아야 되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열순번 두 번째 열. 그래서 여기다가 추출할 열순번은 2 이렇게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회 방식은 748 정확하게 748인 판매 실적이 입력된 값. 그래서 정확하게 일치로. 정확하게 일치는 false인데 0 입력하면 숫자값 0 입력하면 false로 인식이 되거든요. FALSE를 직접 입력해도 되지만 0을 입력하는 게 좀 더 빠릅니다. 완성된 함수식은 이렇습니다. 조금 복잡도가 좀 있죠. 네, VLOOKUP DMAX 조합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확인 이렇게 누르면 판매수의 가장 높은 사원은 이성민이야 라고 구해졌어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지역별 판매 현황이라는 표가 제시되어져 있는데 제품명, 지역, 판매가, 판매량, 판매 금액. 문제 볼게요. 표 5에서 지역별 판매 금액을 이용하여 경기 지역의 판매 금액 평균을 구하라 라고 요구하고 있고, 세부 조건 첫 번째 조건은 A 37에서 38을 입력하라. 여기 입력하라. 조건은 뭐냐? 경기 지역인 거. 지역이 경기. 그래서 여기 필드명 지역 입력하고요. A 37 그 밑에 경기라고 입력을 합니다. 지역이 경기. 자, 그리고 B 38셀 선택을 한 다음에 구하도록 할 텐데, 주어진 세부 조건의 사용 함수는 라운드, 라운드업, 라운드다운, 디에브리지 중에 알맞은 함수를 사용해서 골라서 사용해 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 지역이 경기 지역인 판매 금액의 평균 구하는 함수는 디에브리지 반드시 사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부 조건 두 번째 보면 구해진 평균은 100에 달해서 내림 처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림 처리는 라운드 다운 함수예요. 라운드 함수는 반올림, 라운드 업 함수는 올림 처리, 라운드 다운이 내림 처리니까 디에브리지로 구한 값에 대해서 최종 표시 자릿수를 라운드 다운으로 자릿수 지정해서 구하는 형태로. 그래서 함수식은 라운드 다운 가로 안에 디에브리지 이렇게 구성해야 돼요. B38셀 이꼴 내림 처리하는 라운드 다운 함수부터 ROU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추천 함수 목록 중에 라운드 다운을 더블 클릭하면 ROUND DOWN 갈로 열기 채워집니다. 여기에 값 첫 번째 함수가 숫자 값인데 여기다가 DAV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추천 함수 디에브리지 뜨니까 더블 클릭 이렇게 하는 게 수월해요. 라운드 계열과 디에브리지 조합 함수식 꼭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익혀 놓으셔야 돼요. 자, 2단계에서 fx 누르게 되면 디에브리지 함수에 대한 함수인수 대화상자. 앞서서 저희가 dmax 함수를 경험했습니다. d로 시작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 디에브리지, dmax, dcount 이러한 함수들은 함수 인수가 3개 똑같아요. 데이터베이스, 필드, criteria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는 표 전체의 범위 잡으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표 전체. 그 다음 계산 필드. 평균을 구할 대상은 판매 금액의 평균을 구하라 라고 요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 금액
필드 선택해서 해당 필드명에 입력되게끔 하시는 게 되겠고, 그 다음 크라이테리어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조건에서 조건 범위 여기 입력해, 그래서 지역 해당 경기 입력했던 요 범위 영역을 블록 지정합니다. 그래서 지역 밑에 경기까지. 자, 지역이 경기임 판매 금액의 평균은 이렇게 구해졌어요. 네, 8,126만 6,666.67이라고 구해졌는데, 자, 이 단계에서 이제 마무리로 라운드 다운을 클릭합니다. 라운드 다운을 클릭을 해서 두 번째 함수인 수는 표시 자릿수인데, 두 번째 조건에서 평균값은 100의 자리에 늘림하여 최종 표시 자릿수 1000의 자리까지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1000단위까지 구해 1000의 1을 마이너스 90도 돌리면 빼기 0개수가 몇 개? 3개. 요렇게 연상법으로 기억하시면 수월합니다. 마이너스 3 지정했을 때 확인해 보면 구해진 원래의 값이 8126만 6666.67이었는데 마이너스 3 하니까 8126만 6000 이렇게 1000단위로 구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해진 함수식은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라운드 다운과 디에버리지 조합식입니다. 확인 단일 함수니까 여기서 끝 내시면 되겠고, 뭐 천단위 심표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요구 조건이 없으면 굳이 안 하셔도 네, 감점되지는 않습니다. 함수식만 맞으면 돼요. 자, 이상으로 2025년 상식 2회 계산 작업 부분만 풀이해 드렸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